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앞서서 미 증시 3중고에 시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실적,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, 그리고 또 이 부분 앞으로 향후의 증시에 대한 전망도 먹구름이 끼면서 크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다 밀려났는데요.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존을 필두로 한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. 실적 쇼크로 인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눈에 띄었고요.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상을 깨고 다시금 교전에 들어갔습니다. 이와 함께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향후 3개월간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 가운데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가장 크게 밀려났는데요.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기로 하죠.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좀 약세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.72% 하락하면서 16,960.57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. 지난 5월 이후에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낙폭이고요. 이와 함께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그동안 잘 지켜내고 있던 17,000선을 다시금 내줬다라는 점입니다. 그러면요, 한 주 동안에 0.8%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밀려났습니다.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도 보겠습니다.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. 23개 종목이 밀려났는데요. 그 가운데서도 카드사들의 부진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.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은 대표적인 카드 회사 비자입니다. 3.58%의 급락을 보여줬고요. 낙폭이 두 번째로 컸던 종목도 역시나 카드사입니다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아멕스가 1.31% 밀려나면서 비자카드의 뒤를 이었습니다. 이 밖에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나이키, 엑손모빌, 보잉, 쉐브론 순으로 나타났고요. 지금 보시면은 정유사, 엑손모빌과 이 보잉, 쉐브론 같은 경우도 1% 안팎의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. 반면에 상승한 종목 6종목이었습니다. 보시죠. 이날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.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은요,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. 0.54% 올랐고요. 이어서 두 번째는 통신업체 버라이존, 그리고 맥도날드와 마이크로소프트, AT&T, 코카콜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상승 탄력 0.5% 안팎으로 다소 좀 제한되는 흐름이었습니다. 이날 낙폭이 가장 컸던 비자카드 실적인 발목이 잡혔는데요.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. 이와 함께 이번 분기에도 매출이 좀 시장 예상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밝혔는데요. 우선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에서 10% 증가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내다봤습니다. 지난 4월의 전망치가 10에서 11% 증가였는데 이것을 약간 밑돌 것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거고요. 이와 함께 크레딧 스위스도 비자카드사의 예상 실적을 하향 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날 3.58% 밀려나면서 장 초반에 좀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고요. 이런 약세 흐름이 하루 동안 내내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. 이어서 S&P 5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S&P 500도 이날 하락했는데요. 0.48% 조정입니다. 1978.34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.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좀 나타났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비해서는 좀 한 주 동안의 양호한 양상이었고요.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. 나스닥도 이날 밀려났습니다. 0.5% 조정, 4,449.56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올랐는데요. 나스닥 지수는 한 주 동안에 0.4%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. 이날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바로 아마존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. 아마존 어닝 쇼크인데요. 2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1억 2,600만 달러를 나타냈는데요. 이 시장 전망치였던 6,670억 순손실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. 이와 함께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, 좀 시장 예상치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우선은 순손실을 다소 크게 기록했다는 것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날 10% 가까이 급락했습니다. 324.01달러 거래 마쳤습니다. 특히 이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등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 아마존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.
이어서 판도라 미디어 보시죠. 이 판도라 미디어도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는데요. 유효 청취자 수가 2분기에 7.5% 늘어난 7,64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. 이것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일별 하락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이 종목도 10% 정도 밀려났습니다. 25.75달러 거래 마쳤습니다.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겠습니다. 유럽 증시도 대체로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이날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못했고요.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서 3대 지수가 크게 좀 밀려났는데요. 영국 FTSE 100 지수 0.44% 하락을 했고 독일 증시 낙폭이 컸습니다. 1.53% 밀려났습니다. 프랑스 갸크 40 지수가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. 1.82% 하락한 4,330.55에 장을 마쳤습니다. 반면에 미 증시나 유럽 증시보다 다소 늦게 움직이는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대체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.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. 일본 증시는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6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니케이 225 지수 3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1% 넘게 올랐는데요. 15,457.87엔에 거래 마쳤습니다. 이어서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.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. 상하이 종합지수도 1% 넘게 올랐습니다. 2,126.61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. 주간 상승폭은 3.3%로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최대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 반면에 대만 각권지수는 닷새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. 1% 가까이 밀려났고요.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이 밖에도 인도와 싱가포르 증시 약간의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.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.